안녕하세요. 멍글일기의 구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땀이 비 오듯 하고 너무너무 덥죠. 더위 조심하시고 물 챙겨 드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왜 시작하게 됐는지, 어떻게 매년 이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진심으로 준비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파티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파티가 끝난 뒤에도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티 당일 이야기부터 준비 과정, 그리고 친구들은 몰랐던 주최자, 저의 시점까지 조금 더 깊은 뒷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사실 파티는 즐기는 날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긴장이 가장 많이 되는 날이기도 해요. 올해도 평소처럼 친구들보다 하루 먼저 숙소에 도착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파티 당일이죠. 친구들이 오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또 했고요. 사실 이 시간이 저는 제일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준비한 것들이 이제 몇 시간 뒤면 실제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랄까, 검사받는 게 아니라 마치 방탈출 카페에 손님이 오는 것처럼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친구들이 재밌어하고 때로는 어리둥절해하고 같이 즐겨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분이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기 전에 자물쇠도 다시 확인해보고 소품 위치도 한 번 더 보고 분명 다 준비했는데도 계속 준비했던 방을 들여다보게 되고 벽에 붙여둔 단서가 떨어지진 않았는지 자물쇠 위치는 괜찮은지 괜히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빠뜨린 건 없나? 문제가 너무 어렵진 않은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 둘 친구들이 도착하고 몇 달 동안 준비했던 파티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모임 시간에는 하나 둘씩 도착해서 일단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은 뒤에 삼각대 하나 설치해서 설치라면 너무 장황한가요? 삼각대 하나를 놓고 그 위에 카메라를 놓고 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면 제 마음속의 파티는 진짜 시작이에요. 일단 모이면 게임을 합니다. 보통 3가지 정도의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맨 마지막 게임까지 합니다. 이긴 사람부터 또는 이긴 팀부터 순서대로 제가 준비한 상품을 가져가죠. 여기서 포인트는 한 명도 못 가져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앞에 사람이 가져가면 뒤에 사람이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결정권이 없어지겠지만 그리고 진행 방식은 항상 달랐어요. 저는 진행자 겸 주최자니까 저는 진행을 맡고 친구들은 참가자니까 개인전 아니면 팀전으로 나눠서 게임을 해요. 저는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보고 고민하는 모습, 예상치 못한 곳에서 웃는 모습,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들을 발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몇 달 동안 준비한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매년 더 많은 걸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파티에서는 방탈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보통 총 3가지 정도의 게임을 준비하는데 그중 하나는 방탈출이고 나머지 게임들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해에는 몸을 써야 하는 게임도 있었고 어떤 해에는 추리나 심리전이 중심인 게임도 있었어요. 물론 친구들은 당일에 처음 알게 되지만 저는 몇 달 전부터 어떤 게임을 넣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특히 나머지 게임들은 친구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아야 해서 의외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방탈출이 가장 큰 프로젝트라면 나머지 게임들은 파티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방탈출, 자물쇠 털기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준비한 게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게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물쇠 털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친구들이 가장 기대하는 순서는 매년 하는 방탈출일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끼리는 자물쇠 털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걸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소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테마를 정하는 일이에요. 테마를 정해야 소스도 어떤 방식으로 어느 크기로 해야 맞을지 정하거든요. 실제 테마를 정하는 과정은 이래요. 제가 4번, 5번 정도 방탈출을 진행해 본 결과 가상의 얘기를 갖고 테마를 정하면 제 피부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정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제가 즐기고 재밌어야 친구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상의 얘기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얘기 가지고 이미 결정난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결말을 바꾸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으로 만들게 돼요. 물론 만들 땐 조금 마음이 힘들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건의 발단은 A라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면 A보다 어린 B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B가 A한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 A가 너무 덩치고 어이가 없어서 B한테 뭐라 할 수는 없었는데 혼자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끙끙댄 거예요. 1년씩이나. 굉장히 오래 끌었죠? 나름 사정은 있었겠죠.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마음에 상처 고름이 터져 이 얘기를 꺼냈는데 A와 B를 알고 있는 공통 지인에게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 지인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B의 비판 대신 보호를 해줬고 A에게 위로 대신 비판을 했어요. 너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참으라고. B는 너보다 어리다고. 저는 이걸 바탕으로 올해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1년씩이나 혼자 끙끙 앓았던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결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걸 친구들한테 보여줬을 때 친구들은 마음이 더 무겁지 않을까? 다소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테마를 정해요. 그래서 연출을 세게 하지 않는 편이에요. 혹시나 마음이 무거워지면 파티를 즐기는 데 있어서 영향이 가고 그 친구의 컨디션에 영향이 갈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일인데,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A이고 만약에 여러분보다 어린 B가 여러분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근데 너무 벙찌고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어느 정도냐 물으면 뭐랄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 좀 얼얼한 느낌? 뭐랄까 배신감, 충격받은 느낌 뭐 이런 수준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B한테 뭐라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1년씩이나 혼자 끙끙 앓았던 거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용기를 내서 A와 B의, 그러니까 여러분과 B의 공통된 지인에게 속상하다고 말을 꺼냈는데 그 공통된 지인이 B에게는 비판 대신 보호를, 여러분이 내리는 위로 대신 비판을 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나만 이런 생각이 드나? 내가 이렇게 했기만 해도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나만 이런 생각이 드나? 이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몽글일기 할 때 한번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이 A라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다음은 문제를 만들어요. 왜냐면 자물쇠 털기를 해야 하니까. 문제는 스토리 형식으로 된 문제를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더하고 빼는 문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방탈출 카페에서는 더하고 빼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더하고 빼는 거는 사라지고 아예 스토리에 조금만 집중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기로 했어요. 전보다 낫기는 한데 여전히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아직 난이도 조절은 제 자신과 많이 싸워야 하는 부분인가 봐요. 그리고 또 테마를 정하면 이제 그에 맞는 데코 소품과 문제 소품을 정해요. 사실 문제 소품보다 데코 소품이 방탈출의 80% 정도 완성이거든요. 데코 소품이 잘 받쳐주기만 한다면 방탈출이 무리 없이 재미있게 진행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올해에는 어떤 게 포인트였는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거는 한 다다음 주쯤 몽글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저는 문제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 약간 친구들 리액션을 상상하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 논란했지? 이거 발견하면 어땠다. 이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방탈출을 만들다 보면 문제 자체보다 연출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문제는 정답만 맞히면 끝이잖아요. 저는 그 문제를 친구들이 어떻게 만나게 될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단서를 어디에 숨길지, 어떤 순서로 발견하게 될지, 어떤 순간에 분위기가 바뀌게 될지, 이제 친구들이 줄 맞춰서 제 손목을 잡고 제가 그 손목을 잡은 채로 조심해 앞에 아무것도 없어 조심해 이러면서 이제 방탈출이 꾸며져 있는 방까지 제가 같이 가서 그 친구들을 납두고 페이스톡으로 준비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준비됐어 이제 시작해 눈 떠 이러면 친구들이 막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제 눈 뜨면 처음 보게 될 거 이런 것도 어디를 제일 먼저 볼지 그런 것들도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문제 하나 만드는 시간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친구들이 플레이하는 장면을 계속 상상해요. 누군가는 엉뚱한 것을 찾고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것 같고 누군가는 갑자기 자물쇠를 돌리다가 정답을 알아낼 것 같고 실제로 친구들은 늘 제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방탈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순간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힘들다고 하면서도 또 새로운 연출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테마 정하고 숙소 정하고 연출을 생각했으면 남은 건 숙소예요. 숙소 안에 방이 있는데 그 방 한 개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방 3개 중 1개가 꼭 넓었으면 좋겠고 여름에 파티를 진행한다면 그 방에 에어컨이 꼭 달려있으면 좋겠고 가구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좁으면 4명이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전날에 미리 삼각대를 설치해놔요. 고도를 사각지대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찍어야지 하고 설치해 놓으면 방탈출 준비는 끝납니다. 방탈출 말고도 매년 몇 가지 게임을 준비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아요. 친구들은 당일에 룰만 듣고 시작하는데 저는 그 전에 게임들을 준비하면서 계속 수정하고 고민하게 돼요. 어떤 게임을 하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을지, 너무 어렵지는 않을지, 너무 쉬워서 금방 끝나버리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양세찬 게임, 5431 게임, 고요 속의 외침, 자네 지금 뭐 하는 걸까? 그리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다 기억은 안 나네요. 올해에는 새롭게 소리 없는 침묵이라는 게임을 준비했었어요. 게임 방식은 간단해요. 혹시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꼭 해보세요. 나름 재밌어요. 게임 방식은 간단해요. 2분 동안 정해진 공간 안에서 제가 미리 숨겨둔 물건을 찾아서
지정된 장소까지 들키지 않고 가져오면 되는 게임이거든요. 말로 들으면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다들 엄청 긴장해요. 사람이 2이면 2분, 사람이 3명이면 3분, 4명이면 4분 이런 식으로 맞춰두고 움직이는 소리나 발소리가 들리면 제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10초 동안 그대로 멈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게임이 시작되면 저는 뒤를 보고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누가 어디 있는지 보면 안 되거든요. 대신 뒤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방금 소리 난 것 같은데 누가 움직였지 이러면서. 그러다가 발소리가 들리거나 뭔가 의심되는 소리가 들리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멈추는 거예요. 또 갑자기 어딘가에서 이제 물건이 툭탁탁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아니면 뒤에서 막 웃음을 참다가 들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하는데 게임이 끝난 뒤에 친구들이 엄청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장면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서 그것도 꽤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맞춰봐 게임이에요. 아는 형님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건데 저는 주최자이기도 한데 동시에 그날 주인공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은근히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중학교 때 이야기, 고등학교 때 이야기, 학창시절 에피소드 같은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정말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걸 기억을 못할 수도 있구나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최소 1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난이도를 조금 조절했어요. 너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저와 관련된 이야기들, 친구들이 충분히 맞힐 수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막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재밌더라고요. 문제를 맞추면서 그거 이러면서 맞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와서 웃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할 때마다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시간? 이런 것보다 친구들이랑 추억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방탈출보다 더 오래 웃었던 순간도 이런 게임들 속에서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방탈출이 파티의 중심이라면 이런 게임들은 파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친구들은 참가자로서 파티를 즐기는데 저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파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친구들은 모르는 주최자만의 시점이 따로 있거든요. 친구들은 모르지만 저만 알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친구들은 그냥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옆에서 누가 맡기고 있는지, 어디서 웃고 있는지,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는지, 또 누가 조금 피곤해 보이는지, 오늘따라 누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는지, 누가 유난히 몰입하고 있는지까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파티를 해도 친구들과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친구들은 아마 그 문제 재밌었어, 그때 엄청 웃겼는데
이런 순간들을 기억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다들 동시에 멈췄었지. 여기서는 예상대로 반응했네. 이 부분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네. 역시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관제석 맨 앞자리에서 친구들 반응을 구경하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주최자만 할 수 있는 사소한 후회들도 있어요. 아마 4회차인가? 5회차인가? 4회차 때였던 것 같아요. 방탈출 소품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븐틴, 그리고 요즘 뭐라 그러나요? 브로마이드? 포스터? 아마 단체 사진 그런 걸 가져가려고 했었거든요. 앨범 사면 같이 들어있는 엄청 큰 사진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포스터라 그러나요? 아무튼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방 안에 소품처럼 자연스럽게 걸어두고 싶어서 챙겨 놓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다가 알았어요.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한 건 다 챙겨왔는데 정작 그 사진을 하나 놓고 온 거예요. 사실 게임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친구들은 그 사진이 있었는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저는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진짜 보여주고 싶었는데 왜 그걸 놓고 왔지? 파티 내내 생각날 정도였어요. 지금도 가끔 그 사진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저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상하지 그런 사소한 실수 하나도 오래오래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참가자와 주최자가 기억하는 파티는 같은 날인데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남는 것 같아요. 매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준비했어? 그리고 올해도 진짜 잘 준비했네. 진짜 고생했다. 뭐 이런 말들이요. 사실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뭐랄까, 그 순간만큼은 몇 달 동안 했던 고생을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살아있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준비한 걸 누군가가 알아봐 줬구나. 그 생각이 들면 괜히 뿌듯해져요. 올해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파티는 6월이었는데 사실 4월까지도 어떤 테마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몇 가지 후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더 재밌을까? 아니면 이게 더 몰입이 될까? 혼자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테마가 결정되지 않으면 문제도 만들 수 없고 연출도 정할 수 없고 소품도 준비할 수 없고 소스도 못 정해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점점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결국 결정을 하긴 했는데 막상 결정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에는 거의 계속 파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문제도 만들고 연출도 생각하고 갑자기 필요한 소품도 찾고 출력할 것도 정리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데코 소품도 필요한 게 뭐 있나 생각해보고 심지어 파티 이틀 전까지도 문제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 어렵지 않나? 이거 힌트가 더 필요하지 않나? 여기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손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니야? 조금 더 빨리 움직일걸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금만 더 일찍 결정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하는 후회도 있었고요. 방탈출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가끔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방탈출 카페를 가는 거예요. 문제가 막히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연출이 잘 상상이 안 될 때는 직접 방탈출 카페를 방문해요. 물론 제 돈 주고 갑니다. 협찬 같은 거 없어요. 방탈출 카페에도 정말 다양한 난이도와 테마가 있잖아요. 제가 만들고 있는 테마와 비슷한 분위기가 있으면 해보기도 하고, 난이도가 비슷한 테마가 있으면 참고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장르라도 신기한 문제가 있으면 눈여겨보기도 해요. 신기한 데코도 있으면 눈여겨보기도 하고, 물론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흐름도 재밌네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일단 너무 비쌉니다. 정말 비싸요. 한 번 하고 나오면 25,000원? 재밌긴 했는데 내 지갑은 안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나오면 괜히 또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티를 준비하는 몇 달 동안도 계속 주최자이면서 동시에 참가자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파티 당일만 즐기지만 저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미 파티를 즐기고 있는 셈이니까요. 물론 중간에는 올해는 진짜 힘들다, 지금이라도 취소할까 싶은 순간도 분명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파티가 시작되고 나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정말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친구들이 웃고 즐기고 문제를 풀고 제가 준비한 것들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매년 다시는 안 힘들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다음 해가 되면 또 똑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올해처럼 서두르게 안 할 거예요. 올해에는 이미 파티가 끝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최자로서는 파티가 조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좋았던 점보다 아쉬운 점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와서 치고 났던 영상들도 이미 다시 봤거든요. 영상 속에서는 친구들이 웃고 있고 즐기고 있고 정말 전체적으로는 즐거운 분위기였어요. 이상하게 저는 그런 것보다 제 모습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원래 내 말투가 저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혼자 계속 영상을 돌려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늘 파티 자체를 평가하기보다 저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파티가 끝나고 나면 항상 찾아오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숙소에서 퇴실하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조금 더 놀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아직 파티가 끝났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다 같이 웃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옆에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마지막 인사를 하고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한 명씩 집으로 돌아가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가 되면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끝났구나. 몇 달 동안 준비했던 일이 정말 끝났구나. 그 순간이 되면 생각보다 공허한 기분이 들어요. 몇 달 동안은 매일 파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문제를 만들고 소품을 준비하고 친구들 반응을 상상하고 되고 소품을 뭐 할지 생각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티가 끝난 직후보다 오히려 집에 돌아온 다음이 더 허전한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는 매일 생각하던 일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준비할 것도 없고 당장 해야 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매년 공허함을 느끼다가도 결국 또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년에는 뭘 하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까? 저번 주 팟캐스트 마지막쯤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대신 너희는 내 시간이 멈출 때까지 계속 내 옆에서 함께 파티해줘. 사실 그 말은 제가 죽을 때까지 파티를 하고 싶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준비하는 이 무대를 끝까지 친구들이 함께 즐겨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친구들이 웃으면서 즐겨주고 함께 추억으로 남겨주는 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전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죽을 때까지 파티하자 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내 옆에 함께 웃어줬으면 좋겠다에 가까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가끔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올해는 잘 끝났지만 내년에도 내가 지금처럼 잘 지내고 있을까? 내년에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내년에도 지금처럼 파티를 준비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무슨 큰 병에 걸렸다거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오래오래 친구들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파티도 좋고 게임도 좋고 방탈출도 좋은데 결국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친구들이랑 함께하기 위해 또 다음 파티를 준비하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파티는 1년에 하루뿐인데 저는 그 하루를 위해 몇 달을 준비하고 끝난 뒤에도 한동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하루 놀고 끝나는 모임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 하루가 한 해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도 소중하고 당일도 소중하고 끝난 뒤에 추억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도 소중한 것 같아요. 물론 준비하면서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싶은 순간도 있지만 친구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매년 계속 하게 되는 이유도 결국 그 행복 때문인 것 같아요. 올해도 좋은 추억이 하나 더 생겼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남았네요. 그리고 아마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메모장을 켜서 내년에는 뭘 해볼지 적고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지, 어떤 추억이 남게 될지 벌써부터 조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행사가 끝난 뒤에 계속 생각나는 하루가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모임이나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다면 그 하루도 분명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몽글일기의 구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